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억숭입니다. 자, 지금 신경계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뭐 신경이 센트럴 너브, 페리페럴 너브 다 바뀌고 뭐 센스, 모타, 자율신경, 심파테틱, 파라심파테틱 이런 거 구조적인 거, 셀바디, 덴드라이트, 엑손, 뭐 그다음에 연접, 뉴로트랜스미터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대뇌에 대해서 했죠. 대뇌, 중간뇌, 뭐 그다음에 이제 소뇌, 척수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리페랄 너브 시스템입니다. 페리페랄 너브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뇌신경이 있댔죠. 그리고 척수신경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뭐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신경, 척수신경, 자율신경계 요 놈을 똘똘 말아서 우리가 페리페랄 너브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신경은 뇌하고 가깝게 있다고 이게 센트럴 너브 이래 하면 안 돼요. 뇌신경은 단지 머리 안에 뇌에서 가까이 나오는 것 뿐이지 이놈도 페리페랄 너브 시스템이다. 자, 크게 12가지가 있는데요. 뭐 감각성, 혼합성, 운동성, 그리고 혼합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시험 내면 안 되죠. 다음 중 뭐 운동성을만 묶은 것은 감각성만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기능이라도 대충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12가지를 억지로 끼 맞춰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죠. 자, 뇌신경이라는 놈이 집에 들어. 이 페리페랄 너브 시스템입니다. 뇌 바로 밑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가요. 뇌신경들이. 그래서 요거는 페리페랄 너브 시스템입니다. 자, 뇌신경이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일단 냄새가 났어요. 후각신경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집에 들어왔더니 냄새가 난다. 후각 1번. 부엌으로 가죠. 부엌을 눈 감고 갈 수는 없죠. 지난주 이사 왔으니까 뭐 부엌 가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본다. 시각신경.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1위 저리. 3번,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돌림 신경, 도르래 신경. 도르래 신경도 눈의 회전과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빵이 두 눈에 들어왔다. 여기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끝난 거예요. 다 해왔어요. 자, 집에 들어왔는데 냄새가 났다. 부엌으로 간다. 2번, 1위 저리. 눈돌림 신경 봤다. 4번 거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봤으니까 베어 물어야 되죠. 물 때 3차 신경. 근육 운동, 씹기 운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먹고 나니까 눈이 터졌어요. 맛있다 이거죠. 맛있다? 입가에 미소가 짓는다. 이게 페이셜 너브 7번입니다. 5, 6, 7번 다 했죠? 5번은 뭐죠? 씹었다. 놀랬다? 미소 짓는다. 7번. 자, 그 다음에 8번은 형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지? 들었다 이거죠. 속기 8번. 그 다음에 급하게 넣었죠. 그러니까 목이 막힌다. 혀인두 신경 9번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렇게 먹으니 배가 아프다. 됐어요? 형, 배가 아프다. 10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체했겠죠. 엄마가 와서 등을 두드립니다. 뭐 더부신경, 목 근육, 등 근육 운동 관여하는 더부신경. 그 다음에 나눠 먹었다. 혐의신경으로 같이 나눠 먹었다. 12번. 그래서 너무 억지 같지만, 요런 거의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냄새 나고, 눈을 보고, 이리저리 돌리고, 베어 물고, 눈이 커지고, 웃고, 그 다음에 목이 막히고 배가 아프고 등을 두드렸는데 나눠 먹었다. 딱 하나 여러분들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베거스 너브입니다. 그리고 7번 페이셜 너브. 성형수술 각종 성형수술 하면서 뭐 턱 돌려 깎게 해서 가장 겁내하는 게 이 페이셜 너브가 되겠고 보톡스 해갖고 이렇게 주름 안 지우게 하는 것도 이 페이셜 너브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여기 10번이죠. 미주신경. 이놈이 굉장히 부교감 신경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신경입니다. 소화하고 혈압 조절하고 이런 것들에 영향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뇌신경 중에서는 좀 지분이 높은 그런 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보시면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다. 자, 1번, 2번, 3번. 1번 뭐죠? 냄새가 났죠. 후각신경. 2번은 이리 저리. 일단 부엌으로 갔죠.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 1위 하는 거, 동공. 그 다음에 요렇게 신경은 배치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4번은 절이죠. 그죠? 1위 절이, 사시, 복시.
그 다음에 5번, 6번은 씹는다 했죠. 먹어야죠. 씹기 근육을 지배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눈이 확 뜨였다 이거죠. 맛있다 이거죠. 안구를 움직인다, 복시 나타난다. 7번은 뭐죠? 7번은 페이셜 너브, 안면의 미소를 싹 짓는다. 입 건조증, 뭐 조증, 뭐 드라이 아이 신드롬, 뭐 그다음 벨 팔시라고 해갖고 막 얼굴이 이렇게 웃으면 턱, 저번 시간에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입술만 문제가 있으면 이건 센트럴 너브 문제고, 눈썹과 눈과 입술까지 다 문제가 있으면 이건 벨 팔시, 이거는 페이셜 너브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페이셜 너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속지신경, 형형 불렀댔죠. 부르고 다시 억지로 먹었다 이렇게 되죠. 현두신경. 그 다음에 미주신경,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미주신경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보시면 미주신경이 어디에 관장하느냐 보면 허파에도 관장하고 심장도 관장하고 각종 소화기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이조, 베이갈, 싱콥,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럼 이게 진짜 어레스트, 심장이 멎은 상황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7, 80% 이상, 8, 90% 이상은 베이조베갈 싱콥입니다. 흥분 상태에서 갑자기 미주신경 이 항진하면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뒤에 하겠지만 혈압이 쭉 떨어지면서 얼굴이,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하얗게 창백하게 되고 식은땀이 나고, 환자한테 물어보면 앞이 하얗게 보인다 그래요. 그거는 100% 혈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멈춘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싱코백하고 쓰러지면 누구든 다 보면은 실신, 그러니까 어레스트, 심장 정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장 정지인지는 의료인들 같은 경우는 10초 동안 확인해야 됩니다. 뭘로?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혹은 페모럴 아테리를 만져서 심장이 뛰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체스트 월이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호흡을 하는지, 뭐 휴지 떼다가 코에 붙이고 그거 아니에요. 체스트 월이라고 심장, 그러니까 가슴팍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레스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심정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양쪽 어깨를 손으로 탁탁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거는 심정지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많은 이벤트가 베이조, 베이갈, 싱콥, 그러니까 미주신경 실신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뭐 환자가 쓰러졌는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거리고 팔다리 움직이고 이러면 그거는 심폐소생술이라고 마사지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동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 확실하게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이 아프다, 등 두드린다, 뭐 나눠 먹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빵 냄새가 났다, 부엌으로 간다, 시각신경 이리저리 봤다, 그 다음에 한 입 베어 물었다 10번, 5번, 그 다음에 눈이 커지면서 미소가 생겼다 7번,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렸고 급하게 먹으니까 배가 아팠다, 미주신경, 베거스 너브, 등 두드려주고 나눠 먹었다. 이렇게 해서 뇌신경을 끝내면 됩니다. 만들어낸다고 쉽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수신경은 C스파인, T스파인, L스파인 해서 개수 세알려보면 31개인데, 척수신경은 이 메인 척수에서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척수죠. 이건 센트럴 너브 시스템입니다. 요 관을 빠지고 나온 놈이 척수신경이죠. 그죠? 요거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고, 빠져나왔으니까 이놈은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제 그 조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상포진이라고. 그 조스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에 딱 숨어 있다가 환자가 면역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면 싹 나옵니다. 나오면 요 신경이 관장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물집이 싹 생기는 거예요. 머리에도 물집 잡히고 가슴에도 생기고 엉덩이에도 생겼다. 그거는 대상포진 아닙니다. 한 바닥만 딱 그래요. 요게 관장하는 지역만 물집 잡히면 대상포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신경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주변, 가슴 쪽 주변만 물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피부 분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좋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대상 포진, 피부 발진, 물집의 형태만 보면 이 피부 분절 생각해 보면 아 대충 요노 뭐 헐퍼스 조스트라 하는 바이러스가 어디 숨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겁니다, 이거. 이거 보시면 피부 쪽으로 관장하는 센트럴 그러니까 척수 스파이널 코드에 나오는 신경절이 관장하는 지역을 피부 분절로 표시해 준 겁니다. 자, L1, L2, L3, L4, L4, L5. 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척골 쪽에는 이쪽에 관장하고 있고요. 가슴 쪽 레벨 보면은 T 레벨에서 거의 다 관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C 레벨 관장하는 거 보세요. C5, C6는 팔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딱 쉬워지죠. 손이 막 저려요. 어깨도 저리고. 이거 왜 이렇지 하면 이제 손 사진 찍어보고, 엘보 사진 찍어보고, 어깨 사진 찍어보고, 오만 데 다 다녀봤는데 안 나와. 근데 알고 보니 C스파인의 디스크였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우리가 이제 허벅지 같은 쪽에 무릎 관절, 다리 관절 이런 거 피지컬 이그잼을 합니다. 모터하고 센서리.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지 이렇게 문질러서 지글지글 걷는 느낌이 나느냐 물어보고 파워도 한번 측정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센스하고 파워하는 이유는 뭐죠? 아까 척수 봤잖아요. 그죠? 척수 뒤쪽은 센스, 앞쪽은 파워. 파워인데 몸 파워, 옆쪽은 자율신경계 파워, 모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해부학적 기전만, 해부학적 구조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디가 문제 있는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슴팍이 그렇다. 이거 T스파인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거 재밌죠? 팔 쪽에 문제가 있는데 알고 보니 원인은 여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 레벨에 따라서 박스에다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C1에서 C4는 목신경, 가로막신경. 그래서 위치가 목의 근육, 가로막. 자, C5에서 T1까지 레벨에서는 어깨와 팔의 근육. 그러니까 어깨하고 팔에 문제가 생겼다. 아프다. 지리다. 여러 가지 감각과 운동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의심해 봐야죠. T1 레벨은 굉장히 높습니다. C7까지 있으니까 레벨이 굉장히 높은 경추의 디스크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T는 사실은 뭐 디스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요 밑에 보시면 T12 다음에 바로 L1이거든요. 그래서 L1에서 L4까지는 넓적다리 앞이다 뭐 이런 부분. L4, 5, S1에서 X5까지는 볼기 부분,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을기가 그렇게 있으니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목신경을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팔신경만 하나 제가 언급해보면 여기 보시면 메디안, 라디알, 을라, 너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여기 보시면 정중신경, 노신경, 자신경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손목에 이 엄지 손가락이 뭐랬죠? 레디우스 그러니까 엄지 쪽으로 레디우스 그러니까 엄지 로뼈 그죠? 자, 요게 레디알입니다. 라디우스 이쪽 새끼손가락 쪽은 을라라고 했죠. 그 중간에 메디안 너브가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보세요. 엄지손가락 보시면 라디알 너브라고 하는 게 손등의 엄지하고 연관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손등과 엄지 이게 라디알 너브입니다. 그러니까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요거는 새끼손가락이니까 을라 너브가 관장한다. 그 다음에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정중신경 메디안 너브가 관장한다. 그 다음에 요 손등 쪽으로 있는 엄지랑 있는 요쪽이 라디알 너브다. 그래서 요 그림 보시고 한번 보시면 어느 신경을 눌리고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다. 이러면 보통 메디안 너브거든요. 메디안 너브니까 손바닥이 아프다. 손바닥이 저리다. 손바닥이 뭐 이렇다. 이런 얘기하고 이 새끼손가락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거 을라 너브일 거고 엄지손가락 쪽이다. 특히 손등이다. 이러면 이거는 라디알 너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각 신경이 관장하는 지역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건 뭐 반의사 된 거나 똑같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환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허리 쪽 내려오면 굉장히 요즘에 디스크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척수의 구성과 지비신경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다리도 들었다가 놨다가 무릎을 굽혔다가 발목을 젖혔다가 대충 L1이냐 L2냐 L3냐 L4냐
요추의 어느 부위인지 예상을 하고 MRI 찍어보면 맞다 안 맞다 판단이 딱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엉치신경이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척수반사는 사실은 뇌신경까지 올라가기가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렇게 리플렉스 아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못에 찔렸네. 그죠? 얘를 좀 독하게 드러나는데 못에 찔리면 이렇게 감각이 들어오죠. 어디로 들어오죠? 감각은 척수의 뒤쪽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게 원래는 화이트 메탈을 타고 머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모터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반사활, 리플렉스 아크라고 하는데 모터로 가서 떼라, 손 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척수신경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다. 척수 반사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 하면 끝나거든요. 자, 자율신경계는 갑자기 갑툭튀가 아니고 자율신경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신경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 있고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이 있다. 구조적으로 이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에서는 뇌신경과 척수신경과 이제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신경절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센스하고 모터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자율신경 계통은 모터에 관여하는 거죠. 특히 모터에 관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마틱 몸신경, 하나는 자율신경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 이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도 두 가지랬죠. 하나는 심파테틱, 하나는 파라심파테틱. 심파테틱은 교감, 파라심파테틱은 부교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감이냐 부교감이냐. 근데 불수의적이죠.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모터, 오토노미, 자율신경에서 어떤 게 교감이고 어떤 게 부교감인지 확인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을 먼저 하고 한 번에 끝냅시다. 그게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 약 쓰는 게 달라지거든요. 한 가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 교감만 알자. 나머지는 다 부교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교감 항진, 부교감 저하, 부교감 항진, 교감 저하. 아주 헷갈립니다. 그냥 하나만 알자는 거죠. 교감 항진만. 그러면 교감 항진 저하 해결되고 부교감 반대작용이니까 그래 하면 되거든요. 자, 교감신경 항진 상황을 뭘 생각하느냐? 멋진 이성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놨죠. BTS 정도 까면은 욕먹겠지만 뭐 BTS의 뭐 진, 슈가 뭐 이런 애들이 왔다. 당신들 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자, 눈동자가 커지겠죠. 이게 뭔 일이야? 커지죠? 소름 끼치게 좋아서 털이 파닥파닥 서는 거죠. 닭살 돋는다 이 얘기죠. 털이 파닥 선다. 그 다음에 피부에 혈액이 심장으로 몰리면서 얼굴은 창백해지지만 심장은 쿵쾅쿵쾅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하죠.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혹시 나에게 말을 걸까봐 호흡이 가빠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지금 슈가의 지인을 만났는데 지금 화장실 가게 생겼어요. 다른 말로 배변 억제, 소변 억제, 똥 싸고 오줌 싸고 안 된다.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소화 기능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감신경 항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반대가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그러면 뭐 편안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 정도 되겠죠. 소화 잘 되고. 자, 수의적인 활동, 불수의적인 활동.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율신경계의 불수의적인 활동에 대해서 얘기한다. 차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소마틱 너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하나로 쭉 가서 결국 근육에서 이렇게 하지만 요 이제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 같은 게 신경절이란 게 있어요. 자율신경제. 이게 이제 신경절에 뭐 니코티닉 뭐 그다음에 뭐 굉장히 무스카리닉 이래서 하면서 양리가 많이 나오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절이 하나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심장 관련된 치료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에 전기 자극에 따른 전해질하고 관련된 이온과 관련된 약제들이다. 이 얘기 먼저 해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자, 부교감 신경부터 봤어요. 부교감은 연예인 만난 상황이 아니죠. 편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부적인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편안한 상태다. 그래서 방광, 민문이 수축, 여성의 음액과 남성의 응교. 근데 그 아까 뭐 연예인 만나고 했으니까 뭐 흥분 상태니까 당연히 발기나 여러 가지 뭐 흥분 상태도 있어. 근데 그거는 부교감입니다. 그럼 흥분 상태에서 교감일 때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정, 이제큘레이션이 교감이고 발기한다거나 음액이 커진다거나 이런 흥분 상태는 부교감 신경.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요것만 아니면 나머지는 편안하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오줌 잘 싸고 이게 부교감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거스 너브 뭐 미주신경 같은 것도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뚝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교감신경 보시면 싸움과 회피, fight or flight 이렇게 됩니다. 요런 역할을 한다. 이거 다 적혀 있죠. 연예인 만났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신경절을 하나 두고 그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극명하게 자극과 부교감 자극에 대해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소화관, 교감신경은 소화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부교감은 소화가 잘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죠. 한쪽만 하면 됩니다. 동공 확장, 침분비 감소, 호흡 증가, 심박동수 증가, 혈관 수축, 소화활동 감소, 이완, 배변 억제 이게 다 교감신경 계통이고 부교감은 그 반대죠. 나머지는 동공도 줄어들고 하지만 소화 기능하고 배변, 방광, 소변, 대변은 잘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신경계통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감각, 운동, 기능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 센트럴 너브 시스템, 뇌척수, 뇌는 대뇌, 사이뇌, 뭐 소뇌, 척수 같은 경우에는 뒤쪽 감각, 앞에서 운동, 말초신경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뇌신경이 있었죠. 뭐 부엌에 들어갔다 빵 냄새 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신경 있죠. 몸신경 운동은 하나로 연결돼 갖고 역할을 나타내는 거고 자율신경계에는 중간에 신경절이 있으면서 두 가지죠. 하나는 교감, 하나는 부교감. 교감은 아주 탑스타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감신경. 탑스타 만났는데 화장실 간다거나 소변 대변 보면 안 된다. 부교감, 소화 잘 되게 하려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야 되죠. 대표적으로 미주신경 이런 놈이 있다는 거죠. 셀바디, 덴드라이트, 엑손.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서는 재생이 안 된댔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마일린 시트, 마리집에서는 슈반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신경전달 자극을 잘 준다. 이게 이제 센트럴 너브 시스템 구체적으로 본 거고요. 프론탈 로브, 파리에탈 로브, 오시피탈 로브, 템포랄 로브, 그다음에 뭐 탈라무스, 그다음에 하이포탈라무스는 호르몬계의 왕고라고 했죠.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소뇌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미드브레인에서는 사실은 메둘라 오블롱가타가 호흡과 맥박, 그러니까 심장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EDH는 뿔뚝 튀어나올 수 있죠. SDH 같은 경우에는 초승달 모양 될 수 있고 별 모양, SAH는 별 모양 될 수 있다. 척수의 단면에서 뒤쪽이 감각, 앞쪽은 몸운동, 옆쪽은 자율운동. 그다고 하얗게 되어 있는 거는 트랙이죠. 트랙. 신경이 올라가는 거다. 뇌신경 12가지, 부엌에 갔다, 뭐 냄새를 맡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척수신경 쭉 내려오고, 뭐 그 다음에 아크가 있었죠. 리플렉스 아크. 바로 그냥 머리까지 가지 않고 반응한다. 교감신경에서는 굉장히 연예인 만난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생리학적 신경 전달도 조금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리학이나 병리에서도 어떤 치료까지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 어렵고 복잡하지만 잘 좀 공부해 보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심장 혈관도 사실은 파트가 큰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조금 길겠지만 7장까지 끝나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